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호화제입니다. 오늘은 서울 장안동에서 개인 택시 매매 상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성택시 나라에서 개인 택시 매매업을 하는 함춘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께서는 개인 택시 매매 상사를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제가 한 거는 올해 한 18년, 19년 정도 됐습니다. 오래 하셨네요. 오래 한 거는 아니죠. 네. 그러면 이 개인 택시 매매 상사를 하기 전에는 또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저 개인 택시 했었습니다. 개인 택시. 직접 운전하시는 거요? 네네. 저 개인 택시 9년, 모험 택시 10년, 도합 한 19년 정도 개인 택시 했었습니다. 대표님, 여기서 서울 개인 택시 번호판 그 매매 가격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현재 매매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네, 현재 가격은 오늘 날짜가 11월 8일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은 9,150입니다. 9,150만 원이요. 그러면 그 전에 비해서 좀 오른 건가요? 많이 올랐죠. 한 1,000만 원대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도 그 개인 택시를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이제 많이 계시는데 그 전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드는 그런 상태고요. 어쨌든 간에 요즘에는 개인 택시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편리해진 것이 많이 있어요. 자격 요건도 많이 완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 택시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주로 개인 택시를 하시려고 찾아오시는 분들의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대략 한 50에서 60, 심지어는 70대까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적게는 적으신 분들은 30대도 있고요. 여자분들도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네, 가끔 계십니다. 그 법인 택시 경력 없이도 이 개인 택시 매매하는 게 가능하죠? 가능하죠. 예전에는 법인 택시 3년 경력이 있어야만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법인 택시 하지 않고도 개인 택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거는 면허증을 취득하고 나서 무사고로 5년이 지나고 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렇다면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무나 할 수 있죠. 단 성추행범이라든가 제일 큰 것이 성추행범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특수 강도라든가 이제 이런 거는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서울 택시가 다른 지역의 택시에 비해서 좀 뭐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특이한 점요? 네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이한 건 없죠. 어차피 개인 택시는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상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택시 이거 부제가 있죠? 네, 가나다, 라조, 구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뭐 몇 부제라고 말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3부제라고 얘기를 하죠. 가나다 3부제. 이제 거기에서 야간조 9시에서 9시까지 했던 건데 요즘에는 저녁 5시서부터 아침 9시까지 하는 게 있고요. 라조가 있습니다. 그 라조는 일요일하고 수요일 날 쉬는 거가 있고요.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반나절 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내일 모레 11월 10일, 11월 10일 되면 부제가 폐지가 되다 보니 앞으로는 부제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서울 택시가 부제가 폐지돼요? 네. 11월 10일부터 됩니다. 그 요금은 뭐 변동이 있는 건가요? 요금 현재 변동 없습니다. 요금 인상은 내년 2월경 있을 예정이고요. 지금은 콜비가 그동안에 없던 콜비가 생겨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이제 면허를 사서 또 차량을 구입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개인 택시 하시려는 분들이 주로 많이 구입하는 개인 택시 차량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제일 많이 구입하는 건 소나타라고 보시면 되겠죠. 소나타가 제일 많이 구입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랜저, K8, 그 다음에 전기차, 이런 순위다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그 K5도 있었는데, K5가 단종이 되다 보니, 지금 현재 나오는 차량은 그 정도다 보시면 됩니다. 개인 택시 지금 차종 쭉 얘기하셨는데, 가격대는 얼마나 해요? 소나타는 대략 한 1,800만
대에서 한 2천만 원대까지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한 2,600에서 한 3천만 원대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한 4천에서 5천 정도 보시면 됩니다.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인 그 서울택시를 한 달에 운행을 하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많은 분들이 네네. 그 수입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네네. 과연 얼마를 벌 것인가. 네네네. 근데 사람마다 네. 모두가 다 다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취향도 다르고, 그 사람의 건강도 다르고, 네네. 그 사람이, 아침잠이 많으신 분도 있고, 밤잠이 많으신 분들도 네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택시는 개인 사업자예요. 네네. 자기가 어느 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에 맞게끔 수입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얼마나 버느냐. 거기에 맞춰서 개인 택시에 접근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제가 잠깐만요. 택시 종류는 되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택시의 종류는 일단은 일반 법인 택시가 있죠. 그다음에 개인 택시가 있어요. 개인 택시 중에서도 중형 택시가 있고, 그다음에 모범 택시가 있고, 그다음에 승합 택시가 있어요. 대형 택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급 택시라는 것이 있고요. 그런데 그 요금 체계도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가장 많은 것이 중형 택시잖아요. 중형 택시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만 원도 못 버시는 분이 계시고 뭐 600만 원 이상 버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 중간을 자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보통 한 350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울이 좀 뭐 수입이 좀 좋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수입면은 지방에 비해서는 서울이 제일 많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택시 시세는 지방에 비해서 떨어져 있는 상태지만 수입면에서는 지방보다도 서울이 월등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울 개인 택시 면허값이 좀 싼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요. 네. 개인 택시라고 하는 것은 네. 소도시나 대도시나 네. 이렇게 봤었을 때 소도시에서는 대수가 몇 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다른 어떤 특별한 직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 택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개인 택시를 매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별반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가 상승하는 것이고 서울에는 직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각도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 개인 택시의 커다란 메리트를 못 느끼시는 분들께서는 개인 택시를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저렴한 것이고 지방은 그래서 시세가 높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서울 개인 택시 번호판 가격의 전망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는 개인 택시 값이 많이 올랐어요. 서울 시내에. 지금 과거가 아니죠. 지난달에 비해서 한 1,000만 원대가 올랐는데 이거는 요금 인상설로 인해서 시세가 오른 것이고 앞으로는 요금이 인상되고 나면 개인 택시 시세는 조금은 추락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대표님, 이 개인 택시 하려는 분들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사기를 당한다, 피해를 입는다,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피해를 당할 수 있을까요? 꼭 어떤 경우라기보다도 네네. 개인 택시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저렴하게 사신다든가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든가 또 아니면 개인 택시를 팔려고 하시는 분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할 때 그거를 역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매매상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 외지에서 외부에서 그러니까 인맥으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 사람한테 가면 너 얼마 더 받아줄 수 있어. 너 얼마 더 싸게 사줄 수 있어. 이러다가 보면 거기에 말려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택시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 택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거요? 네. 체력 관리죠. 체력 관리가 제일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틀 근무하고 하루 휴무를 하는데 이틀 일하면 피곤하세요. 그런데 그 피곤함을 운동으로 극복을 하면 좋은데 운동으로 극복을 하지 않고 집에서 힘들으니까 쉰다고 쉽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체력이 고갈되면은 일하는데 많은 지장이 오겠죠. 그러다 보면 과로가 심해서 과로사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테고요. 그래서 개인 택시 가장 힘든 점은 건강인 것 같습니다.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 이제 개인 택시를 제2의 직업으로 선택해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괜찮은 선택지인가요? 저는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은 100% 환영합니다. 꼭 해야 할 직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제1의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커다란 직장에서 임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어떤 공직 생활 하신 분들 계실 테고, 또 커다란 사업 하시다가 또 잘못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러한 분들이 개인 택시에 진입을 해서 제2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렇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최고 좋은 직업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죠. 대표님, 그러면 개인 택시의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단점이요? 장점은 네. 평생 내 직장이 있다는 거. 그것이 장점인 것 같아요. 어디에 나가도 뒤지지 않는 그런 부분. 항상 직업이 있다. 내 직장이 있다. 그리고 나는 항상 사업자다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단점은 길거리 나가갖고 일을 할 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했었을 때 그때 참 이렇게 회의를 느끼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대표님,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요. 네네. 서울 개인 택시가 몇 대 정도 되나요? 서울 개인 택시는 약 5만 대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많네요. 네. 그러면 이 개인 택시 매매하는 곳이 이렇게 장안동도 있고 이렇게 권역별로 있는 건가요? 개인 택시 매매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곳은 장안평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미터기집에서 이렇게 소개해 주기도 하고요. 그렇지만은 매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은 장안평에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서울시 장안동에서 개인 택시 매매를 하시는 대표님을 만나서 인터뷰해 봤습니다. 사실 제가 서울 개인 택시를 인터뷰해 보고 싶었는데 제가 아직 인맥이 아직 짧아서 그동안 섭외가 잘 안 됐었는데 대표님께서 제 섭외 요청을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개인 택시가 어떤 사람에게는 제1의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제2의 직업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개인 택시를 해서 큰 돈을 번다는 생각을 버리고 건강과 정신적인 평화를 갖다가 이렇게 추구한다면 충분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분야를 살아가는 분을 만나서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